김민석이 조직을 그렇게 돌렸는데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도권에선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도 예상과 다른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조직표만 믿었다면 계산이 완전히 꼬인 셈인데요. 판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호남 한번 띄워주실래요? 호남은 44대 39로 5%포인트. 5%. 그러니까 지난번에 꽃에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3.6 차이였거든요. 3.6%. ARS는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흥미로운 건 서울이죠. 정청래 45.9, 김민석 36.3,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네네. 경기는 인천하고 같이 묶어서 했어요. 네. 뭐 원래 권역 분포를 그 할당을 줄 때 경기하고 네. 인천을 같이 묶거든요. 서울은 따로 하고. 근데 인천은 경기에 비하면 좀 적잖아요. 네. 감안해서 해석하면 되는데 정청래 41, 김민석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차이가 크죠. 물론 네. 이제 인천이 들어있다는 걸 감안해야지만 아무튼 인천보다 경기도에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물론 그렇지. 여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다 섞여 있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서울 경기에서는 10%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거 아닌가 대략 그렇게 추정이 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도권에도 강세를 정청래 후보가 띄고 있고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격차는 크진 않지만 그 결과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호남? 말씀하세요. 호남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늘 뭐 뉴스토마토 본 느낌은 저는 저거보다 현장 민심을 좀 더 믿어가지고 현장 민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충청 첫날부터 예. 지난주 대구경북까지 다 갔잖아요. 예. 갈수록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난주 만에 이제 갔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후보 캠프 측에 응원하러 온 분도 많은데 그걸 다 합친 만큼 보다 더 많이 정청래 후보팀이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캠프 측에서도 와, 저 몇 명이야?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의 분위기를 바람을 좀 느끼고 있어서 지금 좋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대우 기자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 월요일 날 호남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각 지역에 오신 선생님들을 한 20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전북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잘 나올 것 같아 보여요. 밑바닥 민심은 정청래가 좀 우세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데 이제 어제 박시영 대표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광주나 이쪽이 조금 우려된다. 그걸 호남 분들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왜 그러냐면 워낙 조직에 세게 붙어 있는 게 좀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서울 경기 호남 반반 가져가면 서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어떻게든 선방할 테니까 부탁한다고 하시는 분 아니 그리고 호남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우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절절해.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당원들은 절절해요. 그게 차이야. 맞아. 절절해. 왜냐면 동지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밥가리를 하는데 그게 두려운 적이 처음이래요. 왜냐면 너무 세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취재하면서 우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아. 절박한 사람이 원래 이기게 마련입니다. 원래 선거는 절박한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데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어제 발표했는데 거기도 권리당원만 따로 떼놓고 344명 분석을 했더니 여기도 딱 붙어 있더라고. 김민석 47, 정청래 43.9 딱 붙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권리당원 쪽이 좀 팽팽하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조사에서도. 자, 호남 얘기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도 이제 해봐야 할 것 같고 호남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제 그 온라인 투표율이 이제 발표가 됐죠. 네. 전남 광주가 35.22, 전북이 37.6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어제 방송에서 되게 한 45% 화요일날 방송이었구나. 한 45% 정도에서 많으면 50% 사이일 것 같다라고 봤는데 최영호는 50% 넘는다 그랬죠. 이재현 위원장 둘이 50% 넘는다. 이게 기대지 기대. 아니 그거는 이제 저기까지 합쳐가지고 강제. 문자.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때. ARS 투표는 한 10%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에서 한 10% 더하면 대개
총 그 투표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남이 대략 예상은 45, 6% 뭐 이 정도 예상을 해요. 좀 낮네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투표가 51%였기 때문에 25년 전당대 박찬대 정청래 붙었을 때. 네,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5% 이상은 낮아요.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각 지역별로 대구 경북 뭐 이런 데만 좀 특이한 데 빼고는 대부분 낮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네. 작년에 박찬대 정청래 당대표 선거 때 네. 호남은 투표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똑같이 온라인 투표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1일차에 22%가 나왔어요. 예. 지금은 35%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는 2일차 온라인 집계가 아니라 1일차 온라인 집계여서 22% 나왔는데 아마 그러면 지금 나온 거는 2일차에서 35%이기 때문에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호남 당원 38만 명 중에 18만 7천 명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0% 정도 가량 됐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주안점이 권리당원 수가 호남이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가 몇 명인지 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선거인단이 호남이 네. 51만 2천이에요. 선거인단이 51만. 네, 51만 그러면은 2,664명. 엄청나게 늘은 거네요. 네, 30, 왜냐하면 지방선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모수가 늘었어요. 권리당원이. 네. 근데 지난번에는 36만 중에 18만 명이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번에는 51만 명 중에 한 25만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45% 정도가 만약에 투표를 하면 네. 23만 명 정도가 투표하는 거예요. 23만 명. 네, 정도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ARS 투표가 기존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안 해. 아까 얘기했던 ARS 투표는 상대적 고령층들이 좀 더 응답을 하고 정치 저관여층들이 대부분은 온라인 투표를 편리하니까 네, 카톡으로 네. 오면 바로바로 하잖아요. 네, 네. 그 못 하신 분들이 ARS 투표하는데 그러니까 정치 관여도가 조금 낮은 분들이나 고령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선거투표 때문에 복잡해. 복잡해서 이 제도로 만든 것 자체가 넌센스야 사실은. 그러니까 투표율이 더 떨어지는 거야. 복잡하잖아요. 사실 뭐 아까 있던 ARS로 오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중간에 끊어버린 사람도 뭐 집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ARS 투표가 전체적으로 좀 줄은 추세예요. 사실은. 근데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투표율 60%가 나와서 그에 비해서 좀 낮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수가 각각 지역당 15,000명인데 선거인단 수는 한 10,000명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60%라고 하면 한 6,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남은 인구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표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호남이 한 45% 내외, 네. 뭐 많으면 47, 적으면 뭐 45, 4, 뭐 이 정도, 44에서 47 정도 사이일 것 같은데 이 정도 투표율은 제가 볼 때는 보통 정도 되는 투표율이에요. 50%가 지금 조건에 넘으면 투표율 열기가 굉장히 높은 거고 40% 초반대로 내려가면 투표율이 낮은 건데 40% 중반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보통 수준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면 정청래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호남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 경기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호남은 바닥에 그냥 넓게 퍼져 있는 것은 김민석 여론이 더 많아요. 아까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 때문에 기대 때문에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때문에 김민석에 대한 폭넓은 게 꽤 있는데 그런데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런 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표들이 많이 가동하잖아요. 별 생각 없는 네. 분들 중에 누가 권유하면 이제 네, 찍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투표율이 높은 게 꼭 정청래한테 유리할까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호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주 낮으면 왜냐하면 정치 고관여층은 호남에서 정청래로 많이 가 있는데 상층에서 시도 의원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입김이 센 분들은 예를 들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은 김민석 후보 측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발적으로 이제 있는 정치 고관여층이 정청래가 많은 거고 네. 밑바닥에 그냥 정치 의식이 좀 높지 않은 분들은 폭넓게 그냥 김민석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낮으면 또 그게 그 김민석의 조직표만 일부 가동이 되고 자발적 열정적인 정청래 지지층들이 조금 움츠려들어서
투표율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40% 중반대 정도 나오는 거는 괜찮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제가 들은 얘기는 확실히 전라남도 쪽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 팽팽하다는 게 오늘도 저도 확인해봤는 대충 그런 여론이에요. 동부 쪽은 전라남도 동부 쪽은 정청래, 서부 쪽은 김민석. 이게 좀 팽팽하다는 거예요. 전라남도는.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처가가 강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또 전라남도 샅샅이 또 지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청래에 대한 존재감 꽤 있어요. 전라남도는. 이제 관건은 광주하고 전북인데 광주는 꽤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짝 정청래 후보가 쫓고 있다. 그래서 격차가 얼마나 날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전라남도가 당원 수가 광주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1.7배 이상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인구수도 많고 당원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거의 똔똔이 찼다, 팽팽하다, 아니면 정청래 후보 좀 이겼다 이러면 광주에서 좀 지더라도 합치면 폭이 많이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쪽 당원 수가 전라남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는 보는 사람마다 너무 전라북도는 판이하게 해석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팽팽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뭐 제법 이길 거다. 한 7, 8% 이상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고향이 그쪽이지만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전라북도가 이번에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서 조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모텔 사회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북은 아무리 봐도 정청래가 우세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모텔 사회는 보통 우리가 한 명 만날 때 두 분씩 만나는 분이거든요. 표본이 사이즈가 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기로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월요일 날 이제 행사가 있었을 때 당원분들의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행사 빨리 끝내라. 빨리 사람들 만나서 밥 사 먹이고 밥 가리게 하게. 뒤에 약속들을 엄청 잡아놓으신 분들이 많은 걸 보고 저는 끝까지 한번 믿고 가보려고 하면 서울 경기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열기는 정청래 후보 지지층의 열기가 훨씬 뜨겁다는 건 공통된 얘기예요. 자발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서부 쪽도 원래 뭐 7대 3까지 전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포 뭐 신안 뭐 이런 쪽이. 근데 지금은 55대 45 정도로 좁혀지는 거 아니야? 6대 4 이내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나올 정도로 서부에서 상당히 전라남도 서부 쪽에서 선전하고 왜냐하면 그쪽도 메가 프로젝트 수혜 쪽이거든요. 근데 동부는 정청래 후보가 뭐 6대 4 정도로 크게 앞서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어서 실제 까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 측은 5% 만약 이기면 제일 좋고 최악의 경우 5% 정도의 격차에서 밀리면 서울 경기에서 10% 이상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역전이 마련된다. 이런 이제 보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율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이제 9시 이후에 한 10시 정도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서울 경기의 온라인 투표율이 얼마나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수가 서울 경기가 59만 6천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호남은 51만 2천이거든요. 59만 6천 대 51만 2천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더 많죠. 38% 대 33%니까. 근데 투표율까지 아까 호남은 한 45% 수준이라면 서울 경기가 55% 이상을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는 그 전에 지난번 선거 때 60%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여기는 조직이 막 작동되기보다는 자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서울 경기는 지역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호남은 절실하지만 그래서 당대표의 뭐 그런 지역 발전과 관계된 이런 건 없거든. 그래서 수도권에 서울 경기 있는 분들의 투표율이 얼마나 높을 거냐.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야 하고 격차를 10% 이상 벌리는 거 여론조사처럼 이렇게 되면 역전의 어떤 토대가 확실히 마련이 되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활용 점정은 여론조사 30%잖아요. 여론조사 30%가 실제로 70% 권리당원의 30%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 42% 정도의 반영 비중이거든요. 70으로 기준으로 치면. 그럼 만약에 한 뭐 3% 정도 정청래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1.29% 1.3 정도가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가 얻은 표에.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반면에 이제 김민석 후보는 또 빠지는 거고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게 되면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몇 가지 있어야죠. 호남에서 5% 이내로 격차를 최소화하는 거. 이기면 무조건 끝나는 거고 이기면 끝나는 거고 게임은. 호남에서 5% 지더라도 근소하게 지기 첫 번째. 네. 두 번째 서울 경기의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그리고 거기서 10% 정도의 격차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면 51대 41 이 정도의 격차를 보여야 한다. 총연기는 한 8% 남짓일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한 3%포인트 정도 정청래 후보가 이긴다면 역전승한다. 맞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왜냐하면 선호투표에서 참고로 예. 8%의 송영길 예를 들면 득표율을 네, 네. 기록했는데 저는 시뮬레이션 할 때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는 75%는 김민석한테 간다. 25%는 정청래한테 한다. 네.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돼. 7대 네, 3은 좀 정청래한테 긍정적인 분들이 해석하는 네, 네, 거고 네. 75대 25 정도로 해석해야 돼. 네. 최소화.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약 44%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약 39%로 약 5%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 비해 가지고 약 10% 압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쪽을 보더라도 경기와 인천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기도도 정청래 후보가 41%, 김민석 후보가 29%로 약 11% 아니 12%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는 약 5%를 승리하고 있는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약 11%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작년에 비해서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약 37%가 늘었습니다. 약 41만 6천 명이 늘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약 71% 가량의 인원들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호남이 약 51만 명, 서울 경기가 약 57만 명으로 이 두 선거인단을 합치면 약 한 110만 정도의 선거인단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더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약 70%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투표율 약 30%가량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95,800표, 정청래 후보는 92,000표 가량을 획득을 해서 약 3,000표 정도 정청래 후보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바로 작년 당대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약 48% 정도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서울 확인해 보면 약 58%, 그리고 강원과 제주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강원과 제주 선거율이 낮잖아요. 그거를 고려해도 55%입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도 경기, 인천과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 투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시면 이 온라인 투표율에 비해서 약 10% 정도 더 많이 우리가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충남이 온라인 투표가 29%잖아요. 근데 최종 투표율은 39%야. 그러니까 약 10% 정도 더 많이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53%가 투표를 했는데 온라인 투표는 45% 했습니다. 약 8% 정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온라인 투표보다 약 10% 정도 더 많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남, 광주와 전북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온라인 투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고려하면 약 47%에서 48% 정도, 45%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5년도 투표율과 그리고 그동안에 쭉
다른 뭐 충청도, 제주도, 인천 등 그 투표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은 약 48% 내외 투표를 할 것 같고요. 전북은 약 46%, 경기, 서울은 약 53%와 52%. 지금 온라인 투표율이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경기와 서울은 약간 신뢰도가 낮습니다. 아마 광주, 전남과 전북은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지금 경기, 서울 떴다고 합니다. 경기 46%, 서울 45% 나왔대요. 그러면 한 10% 더하면 제가 이거 계산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56%에서 55% 아마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계산한 걸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호남 선거인수 47%, 서울, 경기 52%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9.6%거든요. 그러면 53만, 그러니까 약 54만 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약 47%, 김민석 후보가 약 42% 투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 비해 가지고 약 27만 표를 더 얻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계산한 게 보시면 52%였잖아요. 그쵸? 내가 계산한 게 서울 쪽이 52%였어요. 근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니까 55%에서 57%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투표율이 서울, 경기가. 그렇죠. 그러면 약 3%에서 5% 정도는 더 많은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계산한 거에 비해 가지고 아마 3만 표 이상은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제가 한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표를 다 합하잖아요. 정청래 후보는 약 47% 정도 얻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43%예요.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약 2만 4천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게 한 게 엄청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왜냐면 서울, 경기가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투표율을 훨씬 더 낮춰서 계산한 거예요. 지금 나온 거 하면 약 2만 4천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우선 과반은 넘지 못했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그러면 정청래 후보 김민석 6대 4가 나와야 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6대 4. 6대 4면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고 7대 3으로 나오면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가져간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우리 시청자분이 알려준 것처럼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아마 5%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5% 정도 투표율이. 그러면 아마 7대 3 정도 되더라도 지금 다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김민석 후보를 찍어주지는 않아요. 제가 호남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송영길 후보가 전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남의 조직들이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을 좋아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ARS만 남았거든요. 지금 전화를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줘야지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권리당원들에게 쫙 연락을 돌려가지고 정청래 후보 뽑아달라고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남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는데 지금 박시영 대표님이 호남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걸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들은 호남 여론은 전남은 이미 정청래 후보 우세 쪽으로 돌아섰고요. 전남은 특히 뭐 여수 순천이라든지 동부 지역, 광주는
그동안 김민석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따라잡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의 박빙 구도로 이미 됐고 전북도 격차가 굉장히 팽팽해졌다. 격차가 조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었는데 팽팽했다. 그래서 호남이 김민석 우위에서 초박빙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전남은 정청래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호남에서의 평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간다면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가 오늘 들은 호남 여론은 전남은 이미 정청래 후보 우세 쪽으로 돌아섰고요. 전남은 특히 뭐 여수 순천이라든지 동부 지역, 광주는 그동안 김민석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따라잡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의 박빙 구도로 이미 됐고 전북도 격차가 굉장히 팽팽해졌다. 격차가 조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었는데 팽팽했다. 그래서 호남이 김민석 우위에서 초박빙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전남은 정청래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호남에서의 평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간다면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가 오늘 들은 호남 여론은 전남은 이미 정청래 후보 우세 쪽으로 돌아섰고요. 전남은 특히 뭐 여수 순천이라든지 동부 지역, 광주는 그동안 김민석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따라잡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의 박빙 구도로 이미 됐고 전북도 격차가 굉장히 팽팽해졌다. 격차가 조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었는데 팽팽했다. 그래서 호남이 김민석 우위에서 초박빙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전남은 정청래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호남에서의 평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간다면 지금 박시영 대표님이 호남에서도 이제 박빙에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정보원들을 쫙 이렇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남을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전남 그 카르텔 모임이 있어요. 이게 지방마다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검사 출신, 사법고시 통과했던 사람들, 뭐 교수. 그러니까 그 시골은 그 잘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드문드문해서 이제 이어져 가지고 이제 같이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친척과 송영길 후보가 그 같은 모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송영길 후보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지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민초들이 이렇게 막 송영길 후보를 좋아한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저기 이렇게 소위 말해 그 옛날에 뭐 한 자리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맥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맥이 많아. 그러면 이제 전화 한번 쫙 돌려가지고 야 영길이 형 좀 도와줘라.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하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송길 후보가 전남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의리로서 이제 뽑아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전북, 호남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처음에 김민석 후보를 뽑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점점 정청래 쪽으로 가는 느낌은 있어요. 아마 제가 뭐 밭갈이를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우선 실제로는 저희가 이번에 전주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월요일날 전주 다녀왔을 때 시민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실제로 밑에 있는 민초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가 돼야 된다는 기조가 좀 강하게 있고 저기 나으리들, 정치 지망생 나으리들, 국회의원 나으리들, 시의원 나으리들 이렇게 나으리들 라인 있잖아요. 나으리들, 우리 민초 말고 강조 같은 민초 말고 나으리들, 이 나으리들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 쪽이 지금 꽉 잡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